잠시 후 여러분은 민족혁명당과 조선민족전선연맹에 대해 모두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로빈의 기록을 시작합니다. 일제가 만주를 점령함에 따라 대일전선이 중국의 화베이 지역으로 이동하면서 중국 관내가 무장투쟁의 중요 거점으로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만주에서 활동하던 무장 독립운동 단체들도 중국 관내로 이동하였고, 중국 관내의 독립운동 세력 간의 연합과 통합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그 결과 조소왕의 한국독립당, 김원봉의 의열단, 최동호의 조선혁명당, 지청천의 신한독립당, 김규식의 대한독립당 등은 1935년 난징에서 민족혁명당을 결성하였습니다. 이들은 일본의 침략에 맞서 한반도의 독립 및 자주권 회복을 위한 공통된 목표를 가지고 있었으며, 각 조직이 가진 독립운동의 역량을 통합하여 더 효과적으로 항일운동을 전개하고자 하였습니다. 민족혁명당은 민족주의와 사회주의 세력이 함께 결성한 중국 관내 최대의 통일전선 정당이었습니다. 하지만 김구 등 일부 독립운동가들은 참여하지 않았고, 같은 해인 1935년 임시정부의 방침을 고수하며 한국국민당을 창당하였습니다. 이후 민족혁명당 내에서 김원봉의 독주로 좌경화된 의열단이 주도권을 잡자 조소왕, 지청천 등은 이탈하여 김구가 이끄는 한국국민당에 합류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민족혁명당은 의열단 중심으로 개편되었고, 중국 관내의 독립운동은 김구, 지청천을 중심으로 한 민족주의 계열과 김원봉을 중심으로 한 사회주의 계열로 나뉘어 서로 다른 전략과 이념을 가지고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중일전쟁이 발발하자 민족혁명당을 계승한 조선민족혁명당을 중심으로 통합을 지지하는 여러 독립운동 단체들은 1937년 조선민족전선연맹을 결성하였습니다. 이듬해인 1938년에는 중국 국민당 정부의 지원을 받아 김원봉의 주도하에 우한 지역에서 군사조직인 조선의용대를 조직하였습니다. 조선의용대는 중국 관내에서 결성된 최초의 한국인 무장부대로 대일 항전에 참여하여 전투를 벌이는 것 외에도 정보 수집, 포로 신문, 후방 교란, 심리전, 선전 활동 등을 통해 중국 국민당 부대를 지원하였습니다. 오늘날 동양의 강도, 일본 군벌은 아시아를 침략하고, 나아가서는 단연간의 헛된 꿈인 세계 정복으로 옮기려 하는 광기가 되어 중화민국 침략 전쟁을 개시하였다. 중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우리 조선혁명가들은 모름지기 이 정의로운 전쟁에 직접 참가하고, 나아가 중국 항전 중에 조국의 독립을 쟁취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는 우선 조선민족전선연맹의 기치 아래 일치단결하고, 동시에 동양에 있어서의 항일의 위대한 최고 지도자인 장제스 위원장 아래 함께 모여 조선의용대를 조직한 것이다. 이와 같이 사료를 통해 조선의용대 결성의 취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 국민당이 일제에 맞서기를 주저하자 1942년 김원봉을 중심으로 한 조선의용대 총본부는 충칭으로 이동하여 한국 광복군에 편입되었고, 중국 국민당과의 협력을 강화하였습니다. 조선의용대의 일부 병력은 더욱 적극적인 항일투쟁을 위해 일본과 교전 중인 화베이 지역으로 이동하였습니다. 1941년에는 현지에 거주하는 한국인들과 함께 조선의용대 화북지대를 결성하고 중국 공산군과 협력하여 항일투쟁을 전개하였습니다. 이들은 호가장 전투, 반소탕전 등에서 일본군을 크게 무찌르며 눈에 띄는 전과를 달성하였습니다. 1942년에는 조선의용대가 조직적으로 개편되어 조선의용군으로 명칭을 변경하였고, 이들 중 일부는 후일 북한으로 들어가 인민군에 편입되었습니다. 한편 김구와 이시영을 포함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주요 인사들은 1935년 중국 항저우에서 한국국민당을 결성하였습니다. 이들은 이후 민족혁명당에서 좌경화 정책에 반대하여 이탈한 세력들과 연합하였습니다. 이들 연합은 한국 독립운동의 다양한 이념적 경향을 아우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우리나라의 역사는 어떻게 흘러갈까요? 1940년대 무장독립 전쟁 편에서 아주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로빈의 역사 기록.